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5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1.8% 늘었습니다. 5개 분기 연속 증가해서 2007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경상수지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는 말 그대로 어떤 나라가 외국과의 경상거래를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벌어들인 것에서 지출한 것을 빼면은 그게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번 돈보다 더 많이 썼다고 보면 되겠죠.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해서 무역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소득수지를 더한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수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본원소득수지는 쉽게 말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번 돈입니다. 배당금과 이자로 받은 돈, 배당금과 이자로 지급한 돈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 본원소득수지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그래프에서 흰색 선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기록 경신목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 최대라는 표현에 맹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 10만 원과 월급이 500만 원일 때 10만 원은 같은 10만 원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려면 경제규모 GDP와 비교해서 따져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의 주황색 선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3.2% 수준입니다. 보통 2%를 넘어가면 나쁘다고 봅니다. 미국의 상태가 안 좋은 게 분명하죠. 하지만 과거에 아주 나빴을 때 비해서는 훨씬 덜 나쁩니다. 2000년대 중간에는 GDP의 6%에 달할 정도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세부 내역을 쪼개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상품수지입니다. 이건 이미 사상 최대치 경신행진 중입니다. 이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미국의 상품 수입액입니다.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흰색 선, 상품 수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칩니다. 미국 혼자서 신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문 적자가 커진다는 것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외로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무역수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흰색 선이 무역수지입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한 겁니다. 파란색 선은 상품수지만 떼놓고 본 겁니다. 주황색 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수지 중에서도 상품수지, 그리고 그 상품수지 중에서도 석유류를 제외한 상품수지입니다. 가장 가파른 속도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간 경상적자가 사상 최악일 때 비해서 2배나 적자가 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나마 미국이 석유를 자립한 덕분에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도 경상수지 적자가 과거보다 덜 심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순수입 규모입니다. 주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인데 밤사이에 발표된 최신 동향을 포함합니다. 보시듯이 2018년부터 미국은 석유류 순수입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순수입이 마이너스란 말은 순수출이 플러스, 석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가 다시 반전하는 조짐이 약간 보입니다. 미국은 서비스업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죠. 지식재산권만 해도 엄청납니다. 서비스 무역에는 항상 흑자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서비스 흑자가 제법 많이 줄어 있습니다.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면은 적자입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적자의 누적분은 빚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회색 막대는 경상수지 적자, 주황색 선은 대외 순자산입니다. 마이너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대외 순부채, 외채가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면 이자 주느라고 남는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흰색 선은 대외 금융자산에서 버는 소득,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버는 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같은 것이죠. 주황색 선은 대외 금융부채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흰색 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외채가 대외 자산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많지만은 금융 비용보다 금융 수입이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버는 소득은 크게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구분됩니다. 이 그래프의 흰색 선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버는 돈, 주로 배당금입니다.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돈, 주황색 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식 투자 소득 수지가 막대한 흑자입니다. 이건 이자로 버는 것과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 소득은 적자가 크죠. 주황색 선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주황색 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 사이에 빚이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대외 거래 내역을 한번 휙 둘러봤습니다. 아주 복잡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